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충주 규모 3.1 지진. 예, 헌재 탄핵 심판 얘기 가기 전에 밤사이에 놀란 분들을 위해서 이 내용부터 좀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주무시다가 재난 문자 알림 때문에 깨지 않으셨어요? 충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네, 오늘 새벽 2시 35분쯤에 발생을 했고요.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원래는 추정을 했던 규모가 4.2였는데 실제는 예상보다는 약했던 3.1이었어요. 저도 그 이제 알람 소리에 깨서 이제 기사를 막 검색하는데 4.2로 많이 나왔었는데 그건 추정치였던 건가요? 네, 그럼 그래서 최종은 긴급 재난 3.1. 문제를 보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숫자 차이가 4.2하고 3.1이면 1.1 차이인데 위력 차이로 보면 44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좀 우려가 됐기 때문에 긴급 재난 문자를 보냈던 거고요. 네. 실제 보니까 3.1 정도라서 이제 안전 안내 문자로 다시 전송이 됐습니다. 예. 이 지역들이 서울, 인천, 강원, 전북, 경북, 경남 이렇게 또 충청권뿐 아니라 이렇게 여러 지역에 갔기 때문에 이 문자 때문에 깨신 분들도 많은 거고요. 그렇죠. 그래도 3.1이라고 해도 위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물론이죠. 그 충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기진도가 최대 5로 측정이 됐는데 이게 그릇이나 창문이 깨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충북 음성이랑 강원 원주 같은 경우에는 계기진도가 4로 측정이 됐는데 이건 그릇이랑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예요. 네. 다만 뭐 여러 건의 그 이제 우려 건, 그러니까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되긴 했는데 다행히 큰 피해 신고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진이 보통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진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 계속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새벽에 3.1 규모의 지진이 충주에서 발생했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요. 다음으로 가죠. 끌어내라 대상은 의원.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이 증언들이 그리고 윤 대통령의 반박, 이것들이 상당히 어제 주목이 됐습니다. 네, 어제가 탄핵 심판 6차 변론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쟁점이 됐는데 요약을 해보면은 의원이냐 요원이냐 뭐 혹은 인원이 맞느냐 뭐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이냐 요원이냐 이 문제는 4차 변론 때부터 부각이 됐었죠. 그때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고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응답을 하면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건데요. 네. 어제 곽정근 전 사령관이 이제 이 질문에 다시 한번 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변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나 의견이 섞인 이런 표현들이 있어가지고 재판관들이 재차 묻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네. 어쨌든 최종적으로 정리된 그 곽정근 전 사령관의 진술을 말씀드리면은 그 부분은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게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2차 통화 내용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건지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용어를 다 순화해서 썼습니다. 부수고를 그냥 열고라고 했고. 이런 설명. 그 분명히 인원을 끌어내라라는 말을 했다는 거고, 네, 그 당시 상황상 의원이라고 이해했다라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 앞에는 의결 정족수에 대한 이야기, 의결 정족수가 채워진 것 같지 않다. 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문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곽 전 사령관이 딱 들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졌다.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얘기를 한 거는 철수를 할 때 그 김 전 장관이나 아니면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다. 즉 자신이 판단해서 군을 철수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도 좀 중요한 거는 지금 윤 대통령이 이 변론 과정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그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하고 계엄사령관 불러가지고 철수 지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자신은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은 그런 지시를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반박한 내용도 있거든요. 일단 이것도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그럴까요? 그래서 의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지,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인원이라고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곽정근 전 사령관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지금 곽 전 사령관한테 당시에 국회의원 끌어내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수행할 수 없는 지시면은 바로 반박 아니면 뭐 대꾸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대통령님 그거 불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 네, 근데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렇게 얘기를 지적을 한 하지 겁니다. 않았다는 거는 결국 내가 그런 지시를 안 했다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취지로 맞습니다. 얘기한 지시 거죠.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인원이라는 말은 내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제 쭉 보다 보니까요. 중간중간에 대통령이 인원이라는 단어를 꽤 여러 번 쓰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네. 예.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을 아까 하고 김현태 뒤에. 그 단장의 진술도 저도 뭐 여기 와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조서를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소화기 분사를 받고 이제 저쪽 북측 문 쪽으로 이제 밀려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 김현태 단장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밖에도 혼잡할 뿐 아니라 그 안에도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 설명하다가도 인원이라는 단어를 불쑥불쑥 꽤 여러 번 썼고요. 사실은 이 외에도 지난해에 3월 27일이던가요.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인원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후에 4월에 있었던 네. 전공의 관련 담화였던 거예요. 그 연설문에서도 인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평소에 좀 쓰지 않나요? 네, 특히 이게 좀 검사 출신이라서 많이 쓰는 걸로 보이는데 여러 번 등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예 안 쓴다라는 말은 맞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네. 지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하고 네. 곽정근 전 사령관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을 시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그저께랑 오늘 상황을 보니까 작년 12월 6일부터 공작이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즉 12월 6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 이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 그 폭로를 했고요. 그런 예. 지시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고요. 또 곽 전 사령관도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이런 공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그리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두 사람이 지금 끌어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혹은 뭐 정치인들 체포하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진술이 안 바뀌고 있는 두 사람. 진술이 안 바뀌고 있는 두 사람을 콕 집어서 이들이 지금 공작을 하고 있다. 네, 회유됐다. 즉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제 지휘 계통을 쭉 보다 보면은 대통령하고 통화한 사람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고 그 특전사령관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김현태 특임 단장이잖아요. 네. 바로 이제 직속 부하. 그럼 직속 부하는 그날 무슨 말을 들었는가?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이 김현태 단장 얘기도 일단 한번 영상으로 먼저 보고 그다음에 얘기할까요? 예. 그때 전해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좀 이렇게 이제 강한 어조가 아니고 그런 부드러운 약간 사정하는 비슷한 느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곽정근 사령관이 상부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증인이 생각하고 계신 재판관입니다.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싸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걸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복명을 했을 때 그래서 누군가가 사령관께 A를 뭐 해라 해서 예 A 하겠습니다. 복명을 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자, 김현태 특임단장은 일부는 진술을 유지했고 일부 진술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좀 톤이 달라진 면이 있는데 네. 일단 어제 진술 중에 중요한 것이 국회를 봉쇄 및 확보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었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봉쇄하라는 것이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근데 김현태 단장의 표현으로는 본회의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회의장은
이제 해제 의결할 수 있는 그 장소잖아요. 그 본회의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국회 본 건물이랑 의원회관 건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 건물하고 의원회관 건물에 대한 봉쇄를 명령받은 거다? 네, 구체적으로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고 적법한 출동이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곽 전 사령관한테 들었다라는 자, 이 거잖아요. 부분 좀 정리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난 분명히 받았습니다라는 게 곽 전 사령관 얘기였어요. 그럼 그 곽 전 사령관이 김현태 단장한테는 어떻게 지시했냐가 중요한데 김현태 단장은 뭐라고 했냐면 지난번 국회에서는 끌어내라라는 말이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는 네. 뭐라고 했냐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곽 사령관한테 못 받았고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는 없겠느냐 이렇게 호소하든 말하더라.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 끌어내라 2개는 못 들었고요. 150명 얘기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출처에 대해서도 일단은 그 곽 전 사령관한테 들은 거긴 하지만 예. 그 위에 또 다시 한번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난번 기자회견을 할 때는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했던 것 같다. 이렇게 기자회견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뭐 명확하게 누가 했는지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이 톤이 좀 달라진 겁니다. 자, 정리를 쭉 좀 해주셨어요. 김준일 평론가, 요 쟁점 부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변론 이제 있을 때 예. 증인들 나왔을 때 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나왔을 때는 대체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왔을 때는요, 아예 심판정을 떠나서 대기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는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나한테 공격적이지 않다 뭐 이런 왜냐면은 생각을 본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추천한 증인이니까. 예. 그럼 다만 이제 이제 곽종건 특전사령관이 얘기를 했을 때는요, 네. 굉장히 꼼꼼히 적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예. 이렇게 적고 변호인단한테 전달하고 변호인단이 그거를 보고 질의를 하고 직접 신문을 하지는 못하게 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봤지만 이제 목소리가 이제 높아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의 이제 사소한 변화들 이거를 좀 집중하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말이 이런 용어들이 좀 바뀌니까 이거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아니 왜 인원이라고 했다가 의원이라고 했다 요원이라고 했다 자꾸 바뀝니까? 요 부분을 계속 어제 공략한 거죠. 예, 그리고 어제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은 자술서를 썼잖아요. 곽종근이 이제 옥중 뭐 노트라고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열고 부수고가 아니라 열고라고 쓰고 끌고 나오라고 한 거를 데리고 나와라라고 했는데 왜 끌고 나오라고 말은 그렇게 했다가 거기 자술서에는 데리고 나와라 했다. 그러니까 곽종근이 뭐라고 했냐면은 대통령 체면을 생각을 해서 사실 과격한 언어를 대통령이 썼는데 그거를 그대로 쓰긴 그래서 내가 순화해서 썼는데 계속 이런 문제 지적하니까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뭔지 이런 사소한 단어들이 하나 바뀐 거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넌 뭐 이상한 말이 바뀌어 이런 얘기를 좀 했던 말이 자꾸 거고. 바뀌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은 대통령의 어떤 체면을 생각해서 내가 순화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당시 문맥 정황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인원이라고 말씀하신 건 국회의원이라고 나는 그렇게 명확히 이해했다. 이제 이런 설명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상이 인원 이제 내가 평생 윤석열 대통령이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영상도 나왔지만은 바로 뒤에 인원을 여러 번을 써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한 게 한두 번도 아닌데 그 거짓말이 옛날에는 뭐 이제 하루 뭐 일주일 이렇게 갔다면 이제 10초를 못 버틴다 그 거짓말이 지금. 예. 그러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뭐 거짓말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본인도 헷갈린 거잖아요. 인원이란 말 쓴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인원이라고 곽종근이 요원이라고 뭐 그러니까 의원이라고 했다가 인원이라고 했다가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야. 그래서 한국일보가 이제 보도를 한 거는 네. 사소한 거에 네. 집착을 해가지고 이것들을 진술을 신빙성을 흔들려고 하는 전략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가장 이제 눈에 많이 띄고 보도가 많이 나왔던 거는 탄핵 공작론. 이거를 윤석열 예. 대통령이 이제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홍장원과 곽종근이 예. 지금 민주당의 회유를 받아가지고 탄핵의 공작을 시작했다. 이게 12월 6일부터 작년 12월 6일부터 시작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을 만나서 거기서 이렇게 진술을 하거나 유튜브로 인터뷰한 거. 유튜브로 이제 인터뷰한 거 요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어쨌든 홍장원 그리고 이 곽종근 이 두 사람은 진술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예. 예,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누가 진술이 변했는가, 누가 답변을 거부하는가, 누구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가가 핵심인데 어쨌든 사소하게 용어 변화는 있지만 특히 그리고 이제 왜 자술서를 썼느냐 이거는 조금 많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게 내가 기억을 명확하게 이게 기억에 의존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표현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고 부하 직원들이 이것 예. 때문에 많이 뭐 이를테면은 뭐 책임을 묻거나 이제 감옥에 가거나 이럴 것들이 걱정돼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 적어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은 굉장히 진실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데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공격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인데 탄핵 네. 공작이라는 이야기도 이제 그 두 사람을 대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럼 바뀐 사람들 음. 진술이 바뀐 사람들은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어제 707 특임단장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계엄 직후에 국회에 나와서 나 이름 밝히고 말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울먹이면서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블 타이 그거 체포하려고 가져갔던 거다. 그때는 막 그랬고 난 잘못했다. 부하들은 책임 없으면 다 내 잘못입니다 했던 그 사람인데 어제는 그 케이블 타이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국회 봉쇄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뭐 끌어내라 이런 말은 내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좀 바뀐 건 왜 바뀐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김현태 단장이나 이 사람들이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우려를 했던 건가 아닌가 이건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이를테면 국회의원을 잡으러 간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인데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한 지시 내용이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의 봉쇄 건물을 확보하라고 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나는 확보하러 간 거다.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 물어봐. 이 확보에는 예. 국회의원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는 개념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은 네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처벌을 피한 것 아니냐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어저께 두 가지가 나왔어요. 어떤 겁니까? 하나는요. 단전하라고 했다. 아. 국회에 전기 끊으라고 했다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번에 아니 이게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그리고 이거 의결 못하게 하려고 하면은 단전 단수부터 해야 내가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단전하라는 건 나왔는데 윤석열 측에서 이거 반박을 안 했어요. 이거는 사실상 그러면 시인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단전을 만약에 시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전자투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절차적 흠결을 또 주장할 수가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실탄을 실었다라는 거를 공식적으로 확인했어요. 그동안 예. 실탄이 뭐 보였다 있었다라는 건데 어쨌든 총기 사용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 아니냐 국회 측에서 물어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총기를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냐 이게 물론 대상이 국회의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지만은 이것도 이제 굉장히 논란이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남은 탄핵 절차가 지금 6차까지 했잖아요. 예. 현재는 다음 주까지 이제 8차까지 잡혀 있거든요. 다음 주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다음 주 화요일 7차 변론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나옵니다. 아. 여기에서는 행안부 장관은 어느 쪽에서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이거는 뭐 대통령 측인가요? 제가 그거는 좀 예,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 어느 예. 쪽에서 세웠냐에 따라 또 어떤 식으로 진술할까도 네, 뭐 감을 잡을 수 있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예, 대통령의 유리한 쪽으로 할 텐데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야 언론사 단전 단수해 이렇게 뭐 한겨레, 경향, MBC, JTBC 등등등 해가지고 예. 하라고 그랬잖아요. 소방방재청장이 나와서 단전단수 지시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그 외에도 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재호 경찰청장 여기는 이제 정치인들 체포 얘기 예. 요 얘기가 이미 홍장원 1차장이 얘기를 했지만은 할 거고 어저께 헌재가 추가적으로 수방사 1 경비단장을 직권으로 예. 목요일 날 나오라고 이제 했거든요. 조성현 왜 그러냐면 이 1 경비단 본부와 산하 2 특수임무대대 뭐 이런 데가 여의도 국회에 투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재판받으니까 나 이거 발언 못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으니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왜 갔냐 수방사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서 거기까지 이제 좀 전모가 밝혀질 것 같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후에 더 될지 여부는 다음 주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 그렇죠. 주에 끝나면은요 빠르면은 2월 중에 2월 말쯤에도
탄핵 이제 결정이 될 수도 있다. 8차 변론까지 가기로 한 변론 기일까지 잡아놓은 상태인데 거기서 끝이 나면 이제 진짜 다음 주면 끝나는 겁니다. 보통 변론 2주 기일이. 안에 보통 결정문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은 맞아요. 2월 말 아니면은 또 추가로 잡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어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하나 바로 잡고 갈 거. 워낙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막 나오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하나 좀 바로 잡고 갈 것은 아까 그 국회 단전 이야기는 음.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본인 판단으로 음. 그러니까 이게 뭐 끌어내거나 부수거나 이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단전 조치를 자신이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있다는 거. 예, 그거는 제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양측에서 공동으로 신청해서 증인이 된 케이스라고 합니다. 예. 박수목 기자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그 다음 주제를 다음으로 짚을까요? 갈까요? 대왕고래 실패. 예. 대왕고래 프로젝트. 동해안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 같다 해서 시추 작업을 했던 건데 1차가 실패한 거죠. 네, 어제 산업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거든요. 이 예. 표현 자체가 고위 관계자 익명을 요구한 것 자체가 실패를 좀 예견한 거고요. 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스 징후가 일부 발견됐으나 경제성을 확보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경제성이 없다라는 거고요. 이게 사실 좀 주목되는 게 배경을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작년 6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브리핑이라고 해서 깜짝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최대 140억 배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 이어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정도 규모가 될 수 있다. 한 2,200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1차 시추 결과 그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참 저는 정말로 잘 되길 바랬어요. 정말로 석유가 난다고 하면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일단 1차는 실패. 예. 허무하게 실패했네요. 저도 잘 되길 바랬는데 네. 이 과정을 보면은 예. 이게 가능성이 높지가 않았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제 중앙일보가 이 좀 자세히 분석 기사를 썼는데 제목이 이거예요. 단독 11조 원 4개월 뒤 2,000조 원. 윤 대왕고래 보고에 동공 흔들 이거였다니까 원래 석유공사 한국석유공사는 이거 11조 원 정도로 지난해 2월에 네. 이거를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 들어가고 대통령실에 그러면서 이게 2,000조 원으로 아, 둔갑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부풀려졌다? 모든 가정을 네. 해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근데 아. 최초에 전문가들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이 있을 때는 11조 원이니까 이때가 그럼 왜 그랬느냐. 6월 3일 날 발표를 했는데 지지율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이제 20%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10%대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땔감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 이런 거를 했다가 대통령까지 나섰다가 전 국민이 실망만 하고 뭐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두 분 뉴스연구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